클린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예, 뭐 개발자라면은 한 번쯤 다 보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예전부터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항상 제멋대로 짜다가 공부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고 있는데, 서문이 추천사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좋은 책인데 전체적으로 비판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거를 다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여기에 뭐 제 의견도 한번 해서,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클린코드에 소개된 내용도 정답이 아니고, 예, 그렇다고 오답도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에는 제목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요약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책을 직접 보시면 되겠고, 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코드나 뭐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int d보다는 elapsed time in days가 낫다. 그러니까 의도를 밝힌 이름을 써라. 변수 선언할 때 변수도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하지 말고 한번 보면은 제대로 된 그 역할을 알 수 있는, 의도를 알 수 있는 이름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쓰는 코드에는 항상 r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모든 함수, 대부분의 함수에 있죠. 제가 쓰는 r이라는 거는 리턴 값을 다 저는 r이라고 씁니다. 뭐 책 밸런스가 있는데 뭐 밸런스를 반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쓰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는 웬만하면 다 r로 써요. 그래서 밸런스 잔액 가져오는 코드를 여기에 이제 쓰고 무조건 r을 리턴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폼은 돌릴 때도 뭐 int i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거는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i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안 썼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빗변 히포,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하이퍼타우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이런 거 있는데 이걸 HP로 줄여 쓰는 거는 뭐 안 좋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난히 제가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프로젝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빗변이지만 뭐 게임에서 헬스 포인트가 있죠. 헬스 포인트 HP로 줄여서 쓰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약어, 뭐 CPU라고 쓰지 뭐 그거 풀어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프로젝트 내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은 약어로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 뭐 지식 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날리지 트리 뭐 이렇게 쓰는데 그게 클래스나 뭐 함수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날리지 트리를 다 쓸 거야? KT로 줄여서 쓰고 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줄여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은.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공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에 실제로 교육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긴 한데, 사실 문서로는, 그러니까 절차상은 있긴 해요. 거기서 쓰는 단어들 같은 거, 뭐 용어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뭐 그거를 이제 원래 이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죠 다들. 예, 그래서 뭐 약어 자체를 쓰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대신 자기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쓰게 되면은 풀로 달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HP라는 단어를 썼죠. 이거 속성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있으면 여기 HP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봐요, 속성을.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줄여서 쓰면은 무조건 이렇게 쓰거든요. 네. 저는 한번 했지만 이거 별 2개를 붙이면 다른 데서 갖다 쓸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약어로 쓰면 이렇게 이제 달아놓는데, 그 이유가 웹 개발 중에는 DB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속성명을 이렇게 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DB에서 갖다 쓰면은 이런 걸 이제 그레이드 있으면 자음만 갖다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객체 클래스를 선언할 때도 VO로 선언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DB 테이블 속성명이랑 똑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모르죠. 테이블 자체에 거기 주석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써놓거든요. 그래서 뭐 용어 약어를 쓰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리스트형이 아닌데 어카운트 리스트 같은 이름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그릇된 정보를 피하라.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리스트 그냥 목록이라고 생각해서 이름 붙이는데 배열로 선언했고 리스트로 선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별로 이견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데이터형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선언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을 거예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헝가리안 표기법을 쓰지 말라는 내용도 여기 이제 책 뒤에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고요. A1, A2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름은 피해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이견은 없고 다만 종종 있어요.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의미가 없는 변수명도 위험하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읽을 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약어나 이런 의미 없는 이름들을 쓰는 게 그 함수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단어가 다 들어있으면 보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의미 없는 이름들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게 뭐 사람 스타일이라. 프로덕트가 있다면 프로덕트 인포, 프로덕트 데이터 같은 이름은 생성하지 말아야 한다. 인포나 데이터 같은 거는 이제 뭐 쓸 일이 없죠. 왜냐면 프로덕트라는 것 자체가 객체를 선언했으면 여기에 프로덕트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객체가 될 거고 아니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객체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이거 의미 없는 이름인 거죠. 여기는 뭐 불용어를 쓰지 말아라 해서 이제 뭐 더나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그런 내용 나오면서 같이 나온 내용인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머니가 있으면 머니나 머니 어마운트나 어떻게 보면 머니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 순간 머니 어마운트를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따로 선언해가지고 둘 다 똑같은 변수를 두 개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gen ymd hms 대신 generation timestamp가 낫다.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써라.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해야 되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수명들을 쓰게 되면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젠야무다 힘들하고 읽는 사람도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거든요. 왜 이렇게 쓰냐면 YMD, HMS 왜 쓰냐면 타임스탬프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초까지 보여주는 연도부터 초까지. 근데 시간을 항상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시간 쓸 때는 어떤 경우에는 YMD만 쓸 때도 있고 YMDH만 쓸 때도 있고 M까지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수에서 뭘 담을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쓸 때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변수 같은 거를 우리가 회의에서 얘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속성명이라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속성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잘 작자부는 밑에 있는 게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단어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써라. 헝가리안 표기법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책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뒤에서 이제 쓰잖아요. 선언부랑 실제 사용하는 부가 코드의 위치가 멀지 않다는 거야. 예전에 C나 포트란 같은 데서는 헝가리안 표기법으로 타입을 붙여주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 쓰는 언어들은 이게 타입이 훨씬 다양해져 이렇게 가깝게 쓰기 때문에 어차피 선언한 게 보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트 같은 게 날짜 같은 게 특히 그런데 날짜를 뭐 벌스데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나중에 벌스데이만 보면 이게 데이트인지 아니면은 스트링인지 몰라요. 스트링 해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트로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타입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갖다 쓸 때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헝가리안 표기법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L이나 O 변수명으로 쓰지 말래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써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1인지 0인지 이렇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거는 쓰지 말아야죠. 클래스 이름에 동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클래스는 명사, 명사구가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함수가 커지면은 뭐 이제 다른 영상 보시면은 제 그 코딩 스타일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함수가 커지면 클래스로 따로 빼거든요.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서드가 있죠. 이거를 쓰다가 너무 커지면 이거는 메서드 하나하나 아니면 뭐 여러 번 이제 메서드가 다른 작은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런 구조가 돼버리면 이게 너무 깊어지면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클래스 하나로 따로 뺍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적으로 동사형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어택 매니저로 하든 뭐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끔 씁니다. 메서드 이름은 동사, 동사구가 적합하다. 그렇겠죠. 보통 메서드는 행위를 정의를 하는 거니까 동사로 쓰는 게 맞겠죠. 홀리 핸드 그레네이드보다는 이제 딜리트 아이템. 이게 이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장난치고 싶어서 이 이름을 쓴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재미야 있어 보이지만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내에서 딜리트에 관련된 거는 다 그레네이드로 써라. 그러면은 그게 약속이 돼 있으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 이러면 안 되고 뭐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이름들을 이제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쓸 거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긴 한데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전설을 들은 게 있는데 퇴사하기 전에 클래스명, 메서드명을 다 뭐 도그, 카우, 뭐 라이언, 타이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동물 이름으로 바꿔놓고 떠난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특히 이렇게 코드에다 장난치는 거를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그 장난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보통 심심하니까 거기 테스트 내용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거든요. 뭐 이것저것 막 아무 말이나 써서 넣고 하잖아요. 하는 동안에 지루하니까 그 유머 게시판에 있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내용으로 붙였어요. 거기에 이제 막 욕도 섞여 있고 왜냐면 커뮤니티 같은 데 욕도 많이 섞여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메일 기능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스테이징 서버니까 당연히 이메일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눌렀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고객들한테 발송이 된 거죠. 그 장난으로 쓴 내용들, 그러니까 욕도 섞여 있고 하는데 모 통신사에 그 고객들 이메일로 발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내용은 스테이징 서버가 있으니까 내용은 안 보이고 그냥 비어 있는 메일들이 고객들한테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를 그냥 약간 편지 쓰듯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장난들은 좀 피하죠. 변수 이름 짓는 것과 다른 얘기긴 하죠. 저처럼 마찬가지로 테스트 하다가 테스트 내용에다가 이것저것 내용을 집어넣는데 막 그 좀 성적인 내용, 뭔가 이름을 지을 때도 뭔가 좀 성적인 이름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객한테 노출이 됐나? 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커뮤니티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게 노출이 되니까 뭐 약간 지금 뭐 이름 짓는 것과는 다른 얘기긴 한데